농업인 교류센터 민원 사례 법무편. 농업법인의 변경신고 대상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농업 경영체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농업법인을 설립할 경우 관할 시군청에 사전 신고를 한 후 그 신고 확인증을 받아야만 설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립,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중요 사항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이때에도 변경 등기를 하기 전 변경 신고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해산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는 이번에 농업사업을 접고 일반사업법인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절차 등은 어떻게 될까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상법상 회사이나 그 사업 목적은 농업 및 부대사업에 국한되는데요. 또한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주주총회에서 농업사업을 폐지하고 일반 회사로의 상호 목적을 얼마든지 변경, 결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농업회사법인은 주총을 열어 정관의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 기타 농업법인에 해당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관 변경 결의를 한 후 개정된 법에 따라 그 의사록 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은 변경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법인이 농지를 소유한 채로 일반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틀에서 3일 후 신고 확인증을 내어줄 것인데요. 그 후 확인증 등을 첨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주총 결의, 총회 의사록 인증. 2번 사전 신고, 변경 신고서 작성을 하고 의사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청 담당 부서에게 제출합니다. 3번 관할 시군청으로부터 변경 신고 확인증을 수령합니다. 4번 확인증 등 첨부하여 상호, 목적 변경 등기를 신청하고 접수합니다. 5번 등기 완료 후 완료된 등기부 등본을 시군청에 제출합니다. 갑은 외할머니로부터 약 10년 전에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그 토지는 외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요. 외할머니는 최근 2달 전에 별세하였고 외할머니네 상속인은 갑의 모친뿐인데 2년 전에 별세하였습니다. 갑은 5남 중에 막내이며 갑의 형제들은 갑에게 10년 전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유류분을 청구한다고 하였고 갑은 형제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나요? 갑은 형제들에게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외할머니 별세 무렵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갑의 모친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갑 등 5남매가 외할머니의 재산을 대습 상속하게 되는데요. 대습 상속의 경우에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에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갑의 형제들은 만일 증여가 없었다면 외할머니의 토지를 각 5분의 1 지분씩 상속받았을 것이나 위 증여로 인해 토지는 갑에게 전부 이전되었고 이때 갑의 형제들은 갑에게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각자의 유류분 비율에 의한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1인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유류분 비율의 산정 시 다소 참작할 뿐입니다. 결국 갑은 형제들에게 각 증여받은 토지의 10분의 1 지분을 이전해 주거나 또는 형제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분의 1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갑은 3년 전 지인 을이 병,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는데 보증을 섰습니다. 얼마 전 갑의 부친이 사망하였고 갑은 농지 등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갑이 농지를 상속받은 후 병이 갑에게 보증 책임을 물어 상속받은 농지를 경매에 넣을 수 있나요? 갑은 먼저 상속 등기를 하기에 앞서 을이 병에게 대출 채무를 변제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을이 병에게 대출금을 완제했다면 갑은 상속 등기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을이 병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장차 병은 보증인 갑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속 등기를 하게 되면 갑은 병으로부터 가압류 및 경매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만일 갑이 공동 상속인들과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 재산을 받지 않을 경우 병이 그 분할 협의를 사해 행위로 보아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갑의 상속 지분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상속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옆집 사람과 토지 경계를 두고 1년 전부터 계속 시비가 있어 왔습니다. 제가 사비를 들여 경계 측량을 했고 그 경계에 따라 표시도 해두었는데 옆집 사람은 그 경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옆집 사람이 우리 측 측량 성과도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토지 경계로 시비를 벌인다면 우리 측은 결국 그 사람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경계 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 중 법원은 직접 감정인을 선임하여 그 감정인으로 하여금 두 토지의 경계를 감정하게 하는 등 정확한 경계를 확정할 것입니다. 그 후 감정인은 경계에 맞춰 법원은 경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이며 그 경계에 따라 양측의 토지 경계가 확정될 것입니다. 제 밭 450평 인근에 2023년경 공장이 들어섰는데 공장의 간판이 LED 조명 등으로 되어 있고 밤에도 켜져 있어 우리 밭 농작물이 생육이 안 됩니다. 공장 측에 밤에는 간판을 꺼달라고 했으나 공장 측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조명의 밝기가 허용 범위 등을 초과하여 우리 농작물의 생육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및 조명의 밝기를 적절히 조정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송은 해당 조명의 밝기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을 해야 하고 여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조명의 밝기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우리 측에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소송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듯합니다. 가령 조명에 상관없이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을 심는다거나 또는 시설 영농을 하면서 적절하게 조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강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에 어떤 땅 농지가 있는데 할머니의 소유입니다. 그 할머니는 치매 상태로 요양원에 계시는데 딸이 할머니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할머니 소유의 그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딸과 계약하면 되나요? 이 경우 무슨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땅의 소유자가 치매 상태의 할머니고 그 딸이 할머니를 대리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거래는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그 매매 계약이 적법, 유효하려면 할머니가 딸에게 매매 계약 체결에 관해 대리권을 주어야 하는데 치매 상태의 할머니가 과연 그러한 의사 능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일 딸이 할머니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마치 할머니가 대리권을 준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할 경우 나중에 할머니의 다른 자녀들이 그 계약을 문제 삼는다면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의 법정 대리인 또는 할머니 사후의 다른 자녀들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매매가 무효라면 소유권 취득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머니의 치매 상태를 고려하면 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할머니의 성년 후견인 선임, 법원에서 선임합니다. 2번, 성년 후견인과 매매 계약 체결, 단 성년 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할머니 소유의 그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 대리 허가권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3번, 매수인은 위 1번, 2번 항을 확인한 후 성년 후견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갑 농업인은 배추 계약 재배를 하였습니다. 업체 측에서 종자와 파종 일자를 지정해 주면서 계약금을 주었고 업체는 파종 60여일 후에 수확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확 전에 업체 측에서 와서
배추를 본 후 병충해가 많다고 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배추도 일부만을 수확해 갔습니다. 실제로 병충해는 전체 배추 중 약 5에서 10% 정도로 발생하였는데 업체는 나머지 수확을 거부한 채 갑에게 계약금 50%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업체가 지정한 종자를 파종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 따라 업체가 지정된 수확일에 전량 수확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병충해가 전체의 5에서 10% 정도에 발생했다면 그 부분 비율에 따라 대금을 정산해야 할 것이지 수확을 거부한 채 계약금의 50%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억지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갑은 전체 대금 중 병충해 5에서 10%의 비율로 대금을 감액해주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업체 측에서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의 관건은 업체 측이 지적한 병충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할 경우 얼마만큼 병충해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병충해가 갑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병충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입증일 것입니다. 농약회사에서 권유한 농약을 사서 뿌렸는데 농약을 50%로 희석해서 뿌려야 하는 것을 농약회사 직원이 정량으로 뿌려라고 하여 정량으로 뿌리는 바람에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농가는 50% 희석해서 뿌렸는데 피해가 없었고 정량으로 뿌린 농가만 피해를 입었는데 농약회사에 이야기했더니 책임을 회피합니다. 피해 농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약회사 직원이 농약에 대한 설명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농약회사의 잘못이라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에 대해서는 농약회사 및 그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농약회사 및 그 직원과 잘 이야기해보고 만일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소송의 관건은 농약회사 직원의 잘못된 설명과 그로 인한 농가의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에 관한 증거자료, 증인이나 녹취 등이 있다면 이를 잘 활용하여 농약회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농업회사 측은 농업인이 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것으로 보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소송에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결국 승패를 장담하기 어려운 소송일 것으로 예상되나 피해 농가 측에서는 최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직간접적인 여러 증거 등을 제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갑의 비닐하우스 경계 바로 옆 을의 땅에 나무가 약 50m 정도 나란히 심어져 있습니다. 나뭇잎이 갑의 하우스로 떨어지고 또한 태풍이라도 오면 나무가 쓰러지면서 갑의 하우스를 덮칠 수도 있는데 갑이 을에게 나무를 자르든지 나뭇가지를 자르든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으나 을이 거부했습니다. 갑은 을의 나무 약 10그루를 잘라버렸고 그 바람에 을이 갑을 고소하여 갑은 재물손괴로 벌금형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을은 다시 갑을 상대로 훼손된 나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갑은 을에 대하여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만일 을의 나무가 갑의 땅 경계에 심어져 있는 등 경계를 침범했다면 갑은 그 나무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나무까지만 갑의 땅으로 넘어왔고 그 나무는 을의 땅에 심어져 있으므로 갑은 그 나무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을의 나뭇가지가 갑의 땅으로 넘어와 갑에게 피해를 준다면 갑은 을에게 나뭇가지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이 제거하지 않으면 갑이 직접 경계에 넘어온 나뭇가지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갑은 을에게 경계를 넘어온 나뭇가지를 잘라달라고 요구하고 을이 제거하지 않으면 직접 나뭇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갑은 나뭇가지 제거에 들어간 비용과 또한 나뭇잎이 갑의 하우스에 떨어져 갑이 입은 피해, 제거 비용, 농작물 손해 등에 대하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인 교류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 단체가 함께 농업인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을 법률, 세무, 보험,
노무 등 농업에 관련한 제반 사안에 대한 양질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애로와 고충을 함께 해결해주는 곳입니다. 농업인 교류센터는 다양한 민원 접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811-3677 민원 콜센터 운영과 온라인 민원 처리 홈페이지 운영, 현장 방문형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유튜브 및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류센터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